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 가맹금에 대한 분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 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에 대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가맹계약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베스킨라빈스와 BHC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 수는 베스킨라빈스 약 400명, BHC 약 30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 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차액 가맹금은 연 2,800만원에 달하며 업종별 매출 대비 차액 가맹금 지출 비중은 치킨, 커피, 제과제빵, 피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차액 가맹금이 재료값에 포함된 숨겨진 가맹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품목별 차액 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7월부터 차액 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재영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영업성과에 대해 청구하는 비용이지만 차액 가맹금은 영업성과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을 규제하면서 로열티 도입을 유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액 가맹금 분쟁이 본격화된 계기는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 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재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품목마다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차액 가맹금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본 사건이라며 차액 가맹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며 환영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송 전의 연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 가맹금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구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마트에서 판매 물품의 소비자 가격만 표시하지 마진을 따로 적지 않는 것처럼 일부 가맹본사도 일일이 마진을 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 가맹금만 받고 있어 피자헛 사례와는 계약 구조가 다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액 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로열티 등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액 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에서 인정되는 가맹금 제도라 불법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가맹점주에게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로열티는 브랜드 파워에 대한 비용인데 국내 업계는 브랜드 성숙도가 낮아 로열티 수입이 아닌 유통 마진 중심의 수익 모델에 의존해왔다며 차액 가맹금 이외의 수익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와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